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대치동의 길에이두 대치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입시요강에 관해서 해외고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스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직접 박스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죠. 검정고시 도드림입니다.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고 출신 지원 가능합니다. 교과 안되고, 논술은 교과에서 학생부 추천은 검정고시는 추천할 사람이 없으면 안되고, 논술 전형은 가능합니다. 자,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도드림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서류 1차가 100%고 2차 면접 30%입니다. 1단계 성적 70%니까 면접에서 잘 보면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외고랑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도드림 쪽에서 지원해야만 동국대학에 합격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좀 생각한다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 출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선발을 합격과 불합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이렇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도드림에서 단과대학 컴퓨터 AI 학부는 2.5배수입니다. 나머지 학과는 3.5배수. 접수 기간은 동국대 도드림입니다. 9월 9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진학 어플라이 닷컴스. 동국대는 진학 어플라이, 도드림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도드림이랑 논술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2027년 2월 19일까지) 합격하게 되면 최종본을 이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도드림입니다. 655명입니다. 자, 정치, 외교 8명, 행정학. 저희 길에이두 대치 유대비에서는 국제통상학과 쪽으로 많이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정보 여기에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학에서도 보내고. 근데 경영대학은 해외고 출신들이 경영대학을 지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피해갈 수 있는 국제통상 여기를 제가 동국대는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학 이렇게. 이제 공대 계열로 가면 융합환경과학과 20명 선발하는데 요 부분. 생명과학과는 워낙 치열하죠. 치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약간 치열한 학과는 좀 피하고 굳이 가고 싶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약간 경쟁률이 좀
높지만 그래도 합격하기 쉬운 곳, 이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공대 계열은 워낙 경쟁률이 좀 치열하죠. 건축공학 열렸습니다. 요 부분에서 여기도 5년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공학부가 좀 합격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컴퓨터 AI 학부, 인계 학과입니다. 64명. 해외고 금정고 출신들이 좀 가기가 약간 힘든 학과죠. 그래도 뭐 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도드림입니다. 동국대학교 1단계 100%입니다. 서류. 2단계 성적 70%,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대학교 도드림에서는 이제 무엇을 보냐면 학업 역량입니다. 30%, 전공 적합성 50%입니다.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걸 많이 좀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이죠. 인성 및 사회성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내용, 요걸 적어주면 되는데 전공 적합성에서 50%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적어줘야만 되는 거죠. 면접은 전공 적합성이 30%, 발전 가능성이 30%, 여기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입학사정관 면접위원이 2분이시고 10분간입니다. 근데 10분이면 물론 다 알죠? 압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이죠. 접수는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입니다. 면접은 12월 11일 날 해서 13일까지 금, 토, 일 학과별로 따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첩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형과 그리고 면접 날짜 이런 걸 다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검정고시, 이거는 뭐 클릭 2번만 하면 끝나죠. 성적 증명서와 합격 증명서. 해외고는 이거는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표준화 학력 점수가 동국대가 올해는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작년도까지는 안 되었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해서 표준화 학력 점수가 좀 없이도 합격을 좀 시켰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소문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학력 점수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외고 출신들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것도 그냥 떼기만 하면 그게 다 끝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생기부 대체 서식입니다. 검정고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죠. 이 선택사항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제출해야만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열 페이지죠. 10페이지. 요거는 5개고 좀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5개라고 나와 있으면 5개까지 적어줘야 되는데 10페이지까지 내라 그랬습니다. 정빙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 이거를 좀 잘 적어야 되기 때문에 5개를 적는다면 한
한 3개 정도를 전공 값수를 적어주고 전공에 대한 진로 하나, 인성 하나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증빙자료가 5개 이상일 때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외고 출신은 아포스티오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만 지켜주면 동국대는 자 활동 내역입니다. 요걸 설명하는데 200자입니다. 200자 활동명, 활동 내용 이랬습니다. 5개. 이건 저희 이 학원에서 합격했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창제, 체험활동 요 부분이죠. 교회 체외 학습은 교장선생님, 학교장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은 상관이 없죠. 다 가능하죠. 진로 대신 독서, 학교 기록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개발서, 지원동기, 학습과정, 진로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 경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생기부, 학업 외 교내 수상은 적을 수가 없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인성, 사회성, 임원활동,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없이, 봉사활동을 배려성. 저는 이제 공부의 길, 파란펜, 안일로트 공부법 책 저자입니다. 현재는 제가 입시책을 적고 있는데 좀 바빠가지고 지금 출판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